시작할게요. 일단은 오늘 주제로 삼은 건 소진공, 중진공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우리 중진공 정책자금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전에 그 중진공 일정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것만 떴었는데요. 그 세부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월요일, 화요일 해서 서울 지방 소재 기업들이고요. 수요일, 목요일에서 경기, 인천 지방 기업들입니다. 서울 지방 소재 기업들은 당장 다음 주 월, 화 양일에 걸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경기, 인천 소재 기업들은 10일, 11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큰 맥락이 예년 같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우리 작년 3월 이후에 진행했던 접수 기간 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선착순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양일간 접수하시고 관련된 서류 온라인 제출까지 다 완료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진공 정책자금 가이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지방소재기업은 월화, 월요일 10시부터 화요일 5시까지, 경기, 인천 소재기업들은 수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다음 주 월화 8, 9 해서 서울 지방 소재 기업들, 10, 11 수목해서 우리 경기, 인천 지역 소재 기업들이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세부 공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중진공 정책자금 세부 공고 내용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세부 공고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고 내용 보시면 민간금융 부분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에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 벤처기업에게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성장 동력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푼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용 창출, 수출 매출 증대, 성과 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이 우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이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게 수출이에요. 네, 수출과 고용 증대 대상이 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책자금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네. 중진공 정책자금 고용 창출, 수출이나 매출 증대 기업 등 성과 창출 기업이 우선이고 적합하고 시설 투자 기업들이 적합하고 혁신 성장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자 및 2차 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융자 및 2차 보전입니다. 융자는 직접 대출을 말하는 거고요. 2차 보전이라고 하면 이제 대리 대출,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대출을 승인받아 오시면 중진공에서 이자를 지원해 드릴게요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통상 그냥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조달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은 2차 보전은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데 쓰는 대출들은 사실은 담보대출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으시고 중진공에서 2차 보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규모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 규모를 봤더니요, 올해 직접대출, 중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융자 규모는 4조 1769억 원이라고 합니다. 4조 1769억 원이라고 하고요. 2차 보전은 죄송합니다. 이게 2023년도 기준이에요. 2023년도 융자
지원 규모는 4조 1769억 원이었고요. 2차 보전이 797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접 융자는 4조 4,632억 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456억 원, 비율로 보면 한 1% 정도 증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보전은 작년 대비 약 3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37.97%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증공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은 1% 정도 증액됐고 2차 보전은 되려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유는 2차 보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을 좀 먼저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2023년 겁니다. 이게 앞에 보이시는 게 2023년 거 보면 그러니까 중증공 정책자금은 크게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을 하고요. 업력에 의해서 7년 이상이냐 미만이냐 업력 무관 자금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설 자금은 사실은 업력에 무관하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은 그러니까 땅 사고 건물 짓고 시설, 그러니까 기계 설비 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건 사실은 업력에 구애하지 않고 누구나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견적서를 받아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가 되는 건 늘 매년 정책자금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은 사실은 운전자금이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전자금이죠. 운전자금을 어떤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게 열어주느냐가 사실은 매년 정책자금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7년 미만 창업기업들만 정책자금을 좀 신청할 수 있었고요. 7년 이상 된 기업들이 6월 달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6월 이후에는 이제 시설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열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업력에 무관하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줘서 하나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 또 하나는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웠었는데요. 이 기술 개발 사업화 자금이 2023년에는 실효성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뭐 연구소 벤처 특허 이노리지 메인비드 지식재산권 경영 인증 등등의 심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신청 대상이었는데요. 실제 신청할 때는 작년에 기준이 뭐였냐면 R&D 성공 기업이었어요. 정부 과제 R&D 사업에 성공을 참여해서 성공해서 기술 인치료를 내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문턱이 거의 사실은 신청 대상들이 없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였는데요. 24년도 정책자금 기조를 봤더니 시설자금은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업력에 무관하게 대부분 기업들이 땅 사고 건물 사고 기계 사는 자금들을 신청할 수 있게 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올해도 여지없이 7년 미만 기업들은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열어줬고요.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시설자금을 도입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업력이 7년 이상 된 기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나 기존 사업자를 인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업력을 합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업력이 어쨌든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만 단독으로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을 신청할 수 없게 해놨다라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출기업과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업력에 무관하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과 수출 글로벌 자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자금은 업력에 무관하게 이렇게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외에 제조 현장 스마트나 넷제로 유망이나 스케일업이나 긴급 경영 안정 사업 전환, 매출채권 팩토리, 동방성장 네트워크로는 우리 일반 기업들은 아예 대상이 될 수 없는 자금들이니까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부의 이제 구성이라든가 맥락들을 좀 세세하게 좀 보려고 하면 일단 지원 규모는 올해 4,632억 원, 2차 보조는 작년 7천억에서 4,900억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성 비율을 좀 보면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은 업력 7년 미만 창업 기업들의 예산입니다. 이게 약 44.7%.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 약 9.3%, 그다음에 신성장 기반 자금,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성장 기반 자금이 약 38.6%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합쳐서 계산해 보시면 네, 이게 거의 정책 자금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비중이 워낙 작고 일반 기업들은 신청할 수 없는 기업들이니까 저희가 오늘 논외로 빼버리는 거고요. 결국은 업력 7년 미만 기업들의 예산이 45% 정도, 수출 기업이 한 10% 정도, 신성장 기반 자금이 약 38.6% 정도, 7년 이상 기업이 38.6% 정도 배정돼 있다. 신성장 기반 자금, 즉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시설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공통사항들, 세부 항목들을 조금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금 용도는 정책 자금뿐 아니라 기업 대출들은 대부분 용도별 자금을 구분합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사는 자금을 우리 시설 자금이라고 하고요. 회사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금들을 우리 운전 자금이라고 합니다. 자금은 용도를 전용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운전 자금 받아서 땅 사고 기계 살 수 없고요. 땅 사고 기계 산다고 받은 자금은 운전 자금으로 써도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제재나 조치, 상한뿐 아니라 금융거래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하실 만한 건 뭐냐면 간혹 시설자금 맥락에 사업장에 임차 보증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는 보증금은 빠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시설자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용자 한도는 기업당 60억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운전자금 한도는 5억이고요. 우대받는 업종이나 우대받는 기업, 혁신 성장 기업이나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한도, 보통 시설자금이라고 하면 50억 한도, 우대받는 경우에 70억, 100억 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대부분 운전자금 기준, 시설자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취득하는 시설의 한 80% 선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세 제외하고요.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일반 기업들은 5억이 한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억 신청하면 5억이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네. 신청 기업들은 워낙 많고 우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로컬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의 밀도가 좀 낮은 동네는 예산이 좀 오래까지 남아있는 경험들이 있고요. 기업의 밀도가 높은 동네들은 조기 소진되는 이슈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자금도 소진되는 종류가 천차만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남에서 1월달에 됐는데 예를 들면 과천에서 2월달에 되겠지 이런 논리가 형성되지 않는 게 정책 자금이에요. 로컬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자금의 기준 금리는 신용위험 등급 담보 종류 우대 조건에 따라 차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시중은행에서 받는 정책자금 일반 대출 금리보다는 훨씬 우대되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을 때 들어가는 보증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융자 절차가 온라인 선착순 마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지는 어저께 나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평가 기준은 정책 우선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사전 평가입니다. 정책 우선도 우리는 그냥 신청만 하는 거고요. 사전 평가를 해서 이 친구들이 심사할 만한 기업들을 선택해서 정책자금 신청해본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정책자금 신청하시면 결과 통보를 어떻게 받냐면 부여, 미부여 이렇게 구분해서 받습니다. 부여됐다는 말은 정책자금이 승인됐다는 말이 아니라 정책자금 심사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 기회가 부여된 거예요. 통과된 게 아니라. 그래서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들은 이후에 온라인 서류 제출과 현장 방문의 심사를 거쳐서 응대 결정을 받고요. 미부여된 기업들은 탈락이 아니에요. 네, 아직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미부여되는 업체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미부여가
3회 누적되면, 연간 3회 누적되면 1회 탈락 통보한 걸로 하자라고 돼 있고, 탈락하는 기업은 6개월 동안은 재신청, 동일 자금으로 재신청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행처럼 신용도 평가가 아니라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걸 가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고용 창출이나 수출 실적들을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금 종류별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중증금 정책자금이 올해 직접 대출이 있고 2차 보전 대출이 있다 그랬는데요. 2차 보전 대출 방식은 은행 가서 먼저 대출을 승인 받아 오시면 우리가 2차 보전 약정을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고요. 올해 아마 2차 보전 대출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대출 기간일 겁니다. 3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되기 때문에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시는 기업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를 좀 싸게 쓸 수는 있지만 만기 일시상환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정책자금을 받으시면 반드시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적합한 곳에 신청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꼭 소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실 필요는 있고요. 중증금 정책자금은 정책 특성상 기조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업체 해줄게요 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흐름이나 지표상 안 되는 업체 빼고 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안 되는 업체, 융자 제한 기업에 대한 공고만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 기업들, 상장사라든가 자본 총계가 200억, 자산 총계가 700억 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가서 받으래요. 그리고 슈폐업 중인 기업, 세금 체납 기업, 금융사고 기업, 융자 제외 업종, 사행사업이나 우리 병의원 등 고소득자들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지원금을 잘못 부당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기업들도 신청 못하게 막아놨고요. 여기 보시면 9번 항목에 소상공인들도 신청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여기 적용 예외에 보면 제조업은 예외예요. 뒤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금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겠지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 안내됐었던 소공인 특화자금이 올해부터는 간접대출로 바뀝니다. 보증서 끊어오시거나 은행대출 승인받아 오시면 지원해주는 간접대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조기업들은 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진금도 쓰고 소진금도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기업인 제조기업은 중진공에서만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기업은, 소상공인은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한 기업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제조업만 빼서 중진공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10인 미만 제조기업들한테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자금이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직접 대출에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인 미만 소상공인들은 중진공, 그 외에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재무평가 항목들인 부채 비율이나 누적 적자, 자본 잠시, 현금 흐름 마이너스, 이자 보상 배수 1.0 미만, 이런 지표들이 악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출 신청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매년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없게 해놨어요. 다만 신청 자금 종류가 다르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자체 정책자금 5년 동안 200억 초과해서 받은, 그러니까 지원 500억, 5년 동안 200억 받은 기업도 이제 그만 받아라 이거고요. 정책자금 운전자금 기준으로 누적 25억 이상 받은 기업도 신청해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을 제한하는데요. 여기서 작년이랑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어요. 이 횟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왜 우리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시설 자금을 신청하면서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근데 시설 자금 한 번, 운전 자금 한 번 이렇게 카운팅 해버리면 3회가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설 자금은 1회에 한해서 추가 지원 가능하고, 네, 5년 이내 정책 자금 3회 지원 받은 기업이 있더라도 시설 자금은 1회에 한해서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단연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 투자에 대한 시설 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 사서 건물 짓는 경우다라고 하면 올해 일부 지원되고 내년에 일부 지원되고 이렇게 되면 해가 바뀌는 바람에 2번 받은 걸로 잡혔을 텐데 그거 그냥 하나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시설 자금과 그에 부과된 초기 가동비 지원 실적, 운전 자금 지원 실적은 1회로 확산한다. 이렇게 해서 5회 카운팅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정책자금을 다음 주 월요일 신청을 직접 해보시는 기업들이시면 알겠지만, 정책자금 신청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항상 아직 중진공이랑 대출 거래가 없는 기업들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여러 번 쓰는 기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창출 기업들은 융자 제한 기업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대요. 연 1회에 한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고용 증가는 1년에 10명 이상 고용 창출, 수출은 직전 12개월 반 직접 수출 실적이 50만 불 이상이면서 12개월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은 4개년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평균 20억 이상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 카운팅에서 빼준다라고 하네요.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책자금 비조상 대출이 안 되는 업체들만 가이드를 해준다.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게요 하는 업종들만 배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들만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부여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자금, 시설자금은 업종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운전자금은 7년 미만 기업을 신청할 수 있고,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과 수출 자금,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항목 사업 세부 공고를 좀 보시면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 안에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는 별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으로는 만 39세 이하, 업력으로는 3년 미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고요. 2.5% 고정금입니다. 한도는 1억이고 제조업에 한해서는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멘토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외에 창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은 신청 대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여야 돼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자를 인수한 경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할까봐 좀 고민을 했었는데, 공고된 내용이 그런 표시는 안 달려 있어요. 그런 조건은 안 달려 있어서 일단은 창업기업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입니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작년 기준으로는 여기 보신 것처럼 R&D 기술 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게 작년에는 한 문턱을 되게 좁혀놨었는데요. 올해 지금 현재 공고 나온 거 상으로는 예년이랑 똑같게 R&D 성공기업,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 보유기업,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지식재산 경영인증 보유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공고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나뉘고요. 미만인 기업들,
수출 초보 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출 초보 기업 1불에서 10만 불 미만의 수출 실적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에는 수출을 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해놨는데 실제로 신청할 때 보면 수출 실적 증명서를 내라고 해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은 신청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진 내용이 뭐냐면 여기 수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 기업도 있고요. 수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이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죠.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게 해놔서 아직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출 바우처 사업에 적용을 받는,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해봐야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실적을 이번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해요. 그리고 이 바우처 관련해서, 수출 바우처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이전에 수출 바우처가 대부분 수출 실적이 얼마냐로 그레이드를 나눠서 바우처의 금액 한도를 정했다라고 하면, 올해 진행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의 그레이드 부분은 수출 실적이 아니라 매출로 나눠놨습니다. 수출 실적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좀 없어도 매출이 큰 기업들은 바우처 사업에 신청해 볼 만할 것 같고, 그렇게 수출 바우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또 그걸 단서로 해서 정책자금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청 10만 불 이상의 기업도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서 직접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이렇게 문턱이 열려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출 실적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시설 자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이번에도 있긴 있네요. 네, 시설 자금이 수출 실적 10만 불 미만 기업은 없고요.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 기업은 시설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놨네요. 네. 그래서 수출 실적 10만 불 미만 기업은 운전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 기업은 시설 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기반 자금, 앞서서 말씀드린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고요. 여기 보시면 대상은 7년 이상 기업입니다. 요 밑에 나오고 이제 뭐 협동화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어서 일단은 넘어가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혁신 성장 지원 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용도 등의 운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 소재 부품 장비 강소 기업획, 스타트업획, 경쟁력 강화 위원회 추천 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시설 자금이랑 무관하게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 부품 장비 강소 100기업, 스타트업 100기업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은 운전 자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 여기 보시면 운전 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 비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은 올해는 단독으로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없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술력 입증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은 중진공에서 단독으로 운전 자금 신청이 어려워졌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예년처럼 연구소 벤처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좀 넓게 잡아준다라고 하면 연초에 스펙을 갖춰서 미리 좀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신청하시는 게 합리적이실 수 있습니다. 매년 보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이 제일 먼저 소진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7년 이상 된 기업들이 7년 미만 창업 기업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운전 자금을 시설 자금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다 보니까 상시 필요한 운전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기술력을 입증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연구소 벤처를 세팅하고 자금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많이 밟게 되다 보니까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이 항상 맨 먼저 떨어지는 이렇게 형태를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올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이 R&D 성공 기업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연구소 벤처가 정책 자금이랑 무관하게 될 것 같고요. 2023년 이전처럼 연구소 벤처 특허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 문이 좀 넓게 열려 있다라고 하면 업력이 긴 기업들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으로 빨리 자금 신청을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스케일업 금융이라고 하면 중진공이요, 회사채를 발행토록 해서 이제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투용자 복합금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넷제로나 제도현정 스마트화 자금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 자금들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약 지원 자금도 이거는 내가 제도약 하려고 하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 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전환 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 계획 등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존에 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 해볼래요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자금이 아니어서 이것도 일반 기업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조개선 전용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워크아웃 추진 기업 중에 선택하는 자금이니까 대부분 기업은 대상이 안 될 거고요. 재창업 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이제 산재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이제 경영에 애로가 생긴 기업들, 매출이 10% 이상 혹은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들이 신청하는 자금이어서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피해 규모가 1억 이상인 기업들은 한번 신청해 볼 만한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쭉만 안 돼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환경 피해, 대형 사고, 대기업의 구조 조정, 기술 유출 피해, 한중 FTA 지원 업종 뭐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이런 거여서 그냥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매출이 줄었어요 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체인 양성화 자금이 올해 처음 나온 자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아니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팩토링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매출 채권을 정책기관이 먼저 인수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이어서 이것도 뭐 우리 일반 기업들이 신청하는 자금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세부 정보 보시면 공고는 막 50장씩 나왔는데 내용은 결국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7년 이상 기업은 운전자금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운전자금은 7년 미만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업력에 무관하게 운전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된다. 그게 아니면 수출 실적을 가진 수출 기업이어야 한다. 수출 기업 중에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열어놨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합리적이실 것 같습니다. 중지공 정책자금은 지역 본 지부별 심사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업이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자 제외 업종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융자 심사할 때 이제 부채 비율 평가를 하는데요. 500%가 아니라 네, 업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가 온라인 선착순 신청이 아니라 기한 내 접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하셔서 정책자금 신청하시고 기업 정보 입력하시면 로컬이 정해지거든요. 로컬에 맞게 자금 신청하시고 신용정보 활용 동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맞는지 자가진단 하신 후에 신분증과 서류 제출하신 다음에 정책 모든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확인 받으시고 최종 설문조사에 응하신 이후에 네, 공인증서로 제출하시면 마무리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서울지방은 월화, 경기 인천은 수, 목에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올해는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맥락은 보실 거 없고요. 공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대리대출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고요. 직접대출은 다다음 주 월요일 15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접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공인 특가 직접대출이 대리대출은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 승인 받아 오시면
수진공에서 이자 지원해주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의외로 하고요. 직접 대출로 취급됐던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 촉진자금, 스마트화 자금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소공인 특화자금은 대리대출로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리대출로 빠졌으니까 논외로 해버리고요. 이제 성장 촉진자금, 스마트 자금이 합쳐져서 여기 혁신 성장 촉진자금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직접 대출이 이제 요거 유효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자금 종류가 많아지긴 했는데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대리대출입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특별 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우리 일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아니죠. 장애인 기업 지원자금도 대리대출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저신용자만 신청하는 대출이니까 우리는 일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없으니까 배제하고요. 제도적 특별자금은 직접 대출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도 대리대출이에요. 대환대출도 대리대출이고요. 소공인 특화자금까지 대리대출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직접 대출로 신청할 수 있는 건 혁신성장 촉진자금밖에 없고요. 혁신성장 촉진자금은 혁신형 1학년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봤던 스마트화 자금과 성장 촉진자금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형 자금은 수출소상공인, 그러니까 매출 실적이 10% 이상이 수출 실적을 가진 기업이 우리는 수출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2년 후 매출이 10% 이상 신장한 기업,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을 혁신형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이나 온라인 활용을 하는 기업, 백년 소기업 등을 혁신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1억 한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5억 한도고요. 혁신형 소상공인들은 운전자금 2억 한도, 시설자금 10억 한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지공을 통해서 직접 대출로 신청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우리 일반 기업들이 신청할 자금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수준공은 사실은 매출 신용등급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되고 매출의 몇 프로가 대출 한도로 잡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기대출이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대출 한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한번 받으면 추가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꾸준히 매출이 느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신청하기 어렵고요. 창업 초기 기업 정도만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진공, 중진공은 아마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실 것 같고요. 신보기부 정책자금 중에 신보기부는 2월 말 이후에 인사 이동이 다 끝나고 나서 업무 개시가 되는 만큼 1, 2월 달은 보증서 업무가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 2월은 소진공, 중진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은 큰 돈은 은행 가서 빌리셔야 되거든요. 네, 기업들 신용평가에 대비해서 신용등급 관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한 50분 걸렸네요. 정책자금 공고가 예년보다 늦게 나왔고, 네, 세부 안내는 오늘 오후에 나왔고 막 이래서 나오는 대로 막 지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최대한 자료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중립원 정책자금을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 번 정도는 경험 삼아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에 정책자금을 녹여보고 싶은 기업들은 한번 온라인 신청이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탈락이 아니라 정말 쓰고 싶은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스펙을 만들어서 신청하신다는 발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유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자금 이해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지사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금이 필요하거나 기업의 경영상에 재무적인 고민이 있는 기업들 우리 많이 시선파트너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소개 부탁드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널 저희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벤처를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연동해서 글로 텍스트로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